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1억대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 이 1억대로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보신 이 제목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성남 2030 도시 계획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성남이 1억대로 재개발이 어디가 되냐, 상대원이라든지 이쪽 일부 같은 경우도 최소 지금 투자 금액이 4억대인데 1억대로 어떤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우선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향후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고 향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분석해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성남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성남은 2040년까지 해서 향후 이제 개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향후 어디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억으로 재개발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성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 같은 경우가 위례가 있고요. 판교라든지 분당 라인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대들이 비싸기 때문에 1억대 투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서울과 준하는 수준의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이라고 본 시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성남 구도심이라고 해서 과거 태평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청계천 이주민들이 이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낡은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빌라들의 형태로 거의 노후도가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만 놓고 보면 거의 90% 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의 지역이라고 보여지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성남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 최종 목표로는 약 한 17만 호 정도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성남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위례라든지 판교라든지 분당 같은 경우는 뭔가 대규모 신축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라는 리모델링, 분당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본시가지라고 하는 이 일대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이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향후 이제 성남 지역에서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향후 이제 투자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다음 장을 봐서 좀 더 자세하게 원도심 쪽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위로는 위례가 있어서 서울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메리트가 과거에는 크지 않았었던 지역이에요. 하지만 산성 포레스티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작년 말쯤 해서 이제 신축이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쪽 일대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높아진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주택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좀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성남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성남 운동장 일대 이 하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30년, 20년 이상 된 주택들로 거의 다 이뤄진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재개발이 되든 어디가 재건축이 되든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좀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미 입주를 한 구역과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이제 사업을 좀 밟아 나가면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입주한 지역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도 한참 진행 중인 지역이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들이라든지 재개발 단지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원 도심의 좀 지도를 살펴보면 거의 다 개발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1억대 유망 지역이다 라고 하면 이미 구역이 잡혀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놓고 향후 구역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노후도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가 된다, 어디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2035 계획이라든지 요번 최근에 2월 달에 성남시에서 공고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아, 어디는 도시재생으로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구나, 어디는 재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분명히 판가름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이 한참 추진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놓고 보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단대 쪽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동 라인, 그리고 중구역, 그리고 성남 하단 부분. 하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쪽 일대 분당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추진 안 된 지역들, 사업이 추진되다가 해제된 지역들, 이쪽 일대가 지금 현재 1억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향후 재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지역 중에서 어디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가름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성남시가 어떤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봐야, 아, 여기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구나, 도시재생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을 좀 살펴보면요, 성남은 원도심 기준으로 좀 봤을 때요, 이쪽 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대 분당선 이렇게 나와 있는 태평동이라든지 수진동 위치가 워낙 좋죠. 왜? 분당선이라든지 8호선, 그리고 바로 뭐 차량으로는 10분 내외로는 이제 문정 법조타운 쪽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까지 위치적으로 워낙 좋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약간의 걸림돌이 작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서울 비행장이라고 하죠. 성남 비행장이라고 해가지고 공군 비행장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비행장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변 지역으로는 고도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적용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 라인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을 어느 정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별 상관이 없지만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고도 제한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개발에 있어서 걸림돌로는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후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고층 아파트라든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고도 제한에 따른 개발 가능성도 좀 타진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2월 달을 지난 2월에 해서 나온 건데, 지금 성남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태평 이사동, 단대 농골, 산성대로 수진, 은행 2구역 이쪽 지역인데, 도시재생을 공모한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낙후됐던 지역들 중에서 이제 재개발지 후보들이었습니다. 재개발지 후보였는데 2030 계획에서는 빠짐으로 인해서 우선 존치가 된 지역들이 포함된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일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초점보다는 성남시에서 도시재생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노후된 지역에 비해서는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 지금 성남시에서는 도시재생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을 개발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성남시에서는 이미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기조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신다고 했었을 때는 도시재생보다는 이런 차라리 도시재생 공모가 아예 없는 지역을 보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하면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노후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재개발에 대해서 충족 요건은 맞추고 있는데 여기는 도시재생도 하물며 안 하는 지역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요. 2월 달에 성남시 시장 이제 이름으로 공고가 떴습니다. 성남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건물 및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보통 이제 노후된 지역들 설문조사를 보면요. 한 40% 정도 내외가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게 주차장은 40%, 기반 시설은 약 15에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5에서 20% 내외 남짓하게 거의 반 이상, 60% 이상의 분들이 좀 시설이 노후돼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역 일대들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성남시가 도시재생으로 이제 추진을 해주겠다. 이미 이건 공고가 떠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들이 한 차례 또 도시재생이 한 차례 진행되고 나버리면 도시재생 지역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로의 추진은 많이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된다고 해도 더 기간이 늘어지고 더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참 성남시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해제됐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아예 처음부터 구역 지정이 없었던 지역들 중에 노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성남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시재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재개발로 간다든지 결국엔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지금 화두되고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 일대는 좀 피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 대상은 태평 2동이라든지 태평 2사동, 아까 말씀드린 태평동이라든지 수진동, 단대 농골, 여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막 보시는 지역들인데 이쪽은 1억 미만대로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향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 지역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개발을 좀 추진했었던 지역들 중에서 이름이 좀 안 나온 지역을 우리는 향후 이제 좀 노려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토지 매입이라든지 앞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지원금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지 않고 공모를 안 받는 지역이 결국에는 향후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1억대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지역들이 열기은행 2동이라든지 단대 농골 그리고 산성구역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약간 한 이 정도 규모의 그 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일대 그리고 여기 입지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평지 비율도 높고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제일 좋은 그 이쪽과 이쪽 지역. 근데 규모는 좀 작은 편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한참 추진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분당선이 한 이쯤 있다라고 했었을 때 태평동과 수진동 일대도 이제 재개발이 한참 추진을 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추진을 하고 있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대로 지금 현재 1억 원대로 이제 투자 가능한 재개발이 향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투자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던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동이라든지 이 산성동을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 일대, 그리고 중구역, 그리고 이 태평동과 수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도시재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지역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일대로 해가지고 역과의 거리가 가깝다든지 아니면은 은행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노후도가 제일 극심한 지역, 그리고 도로 좁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1억대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쪽 지역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5곳 중에서 이제 해제가 됐었죠. 그쪽 지역은 해제해서 존치가 됐지만 향후 앞으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는 재개발이 추진을 하다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다른 지역보다는 충분한 향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아직까지는 초기 기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로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남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는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는 재개발돼. 노후됐어. 근데 보면 노후된 거는 맞아요. 하지만 1층에 상가가 많은 상가주택이 많은 비율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2층에 살면서 1층에 상가를 준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면 사실 동의율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념을 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 확보를 통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돼 버리면 그쪽 지역도 이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당장 실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작용을 하고 분명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재개발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제 발표한 부분을 대해서 좀 그거를 통해서 이미 벌써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역들을 좀 거르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는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대로 성남에서 재개발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성남시 2035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그리고 아닌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노후도가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억대로 이제 재개발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이제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